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 자타공인 활의 민족으로 통할 정도로 활과 활쏘기에서 남다른 경지를 이뤄왔습니다.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싹쓸이하며 사회 전통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양궁, 서양의 활이라는 건 못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유의 활쏘기 전통, 국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활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까지 국궁 전문 매체 국궁신문의 이건호 대표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죠.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통 활쏘기를 홍보하고 연구하는 국궁신문 대표 이건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궁신문 대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궁신문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활쏘기와 관련한 전문 매체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8년도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로다가 제가 그 활쏘기 자료를 공유하고자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좀 더 솔루션을 그 신문 솔루션으로 바꿔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는 자료가 누적돼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그 국궁신문은 비영리로 시작을 했고요. 올바른 전통 활쏘기 계승하고 대중적인 확산과 세계 전통 활쏘기 문화로다가 좀 승화시키고자 이러한 취지로다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민족을 두고 예로부터 활의 민족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근데 요즘 활하면 올림픽, 양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궁은 오히려 생소한 부분인데 국궁 소개랑 이 국궁과 양궁을 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전통 활쏘기를 하고 있는 국궁은 학술적으로 이제 복합 단궁이면서 만국궁이고 네. 올림픽 활쏘기를 하고 있는 그 활쏘기는 그 단일 직궁이면서 이제 직궁에 들어가는데요. 재질적으로 따지면은 국궁은 굉장히 그 천연 재료 6가지를 쓰고 양궁은 굉장히 첨단 소재를 쓰죠. 특히 제일 다른 거는 사거리가 국궁은 145m를 쓰는데 이제 그 양궁은 30m에서 70, 90m까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국궁은 활에는 어떤 거 부착물 없이 원시 상태 그대로다의 상태에서 이제 활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궁사가 갖고 있는 그 감성이라든가 인식 갖고 이제 그 보는 거죠. 근데 그 양궁은 잘 맞추기 위해서 정렬되어 있는 장비화가 돼 있으니까는 굉장히 이게 다르겠죠. 그래갖고 그 우리가 그 관역거리 그 120m, 145m에서 그 우리 국궁은 관역이 어디를 맞춰도 1점을 주지만은 양궁은 이제 그 배점파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산정이 되니까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궁하면 여기 가운데 10, 예. 9 뭐 이렇게 점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국궁은 그냥 맞추면 1점이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국궁은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데 네. 양궁은 그 두 손가락 당기죠. 중지와 검지로 해갖고 이제 그 핑거를 그 끼워갖고 이렇게 당기죠. 잡아서 당기는데 예, 잡아서 당기죠. 국궁은 엄지로 예. 이렇게 당긴다.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착물이 없다라는 거는 활 자체에 그 어떤 것도 장착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예. 그냥 활만 가지고 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도 궁도가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사해라고 하던데 활쏘기 전통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중일 삼국의 궁술에 대해서도 비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중국은 사실 그 전통 활쏘기 맥이 끊겼는데 최근 2000년대에 와서 이제 그 많이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그 중국에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갖고 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사법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갑니까? 예. 거기는 전통 활을 만드는 방법이 이미 맥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그 궁시장들한테 많이 배워갔고요. 네.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1920년대에 일본 활은 굉장히 그 대나무로 만들어갖고 2m가 넘고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취약한 활이에요. 근데 활이 2m나 돼요? 2m가 돼요. 대나무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와, 엄청 무게 크네. 중심도 그 활을 잡는 중심도 네. 아랫부분에 있어요. 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요. 근데 그거 활은 그렇게 그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1920년대 특정 문파의 그 활쏘기를 갖다가
형식 속에 그 잘 짜게 해갖고 활쏘기를 그 담았어요. 형식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궁도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굉장히 그 체계화를 시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은 사정 문화가 사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 활토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정 문화가 조선시대 이래로 한 번도 끊기질 않았어요. 가장 큰 위기는 1894년에 그 갑의개혁 때 무가가 폐지되면서 활쏘기가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관살 사정은 많이 폐기됐지만은 관에서 운영하는 활터는 폐기됐지만은 민간인들이 그 운영하는 활터가 명맥을 이어가갖고 네.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죠. 일제 시대 때는 또 활터가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떤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못 모이게 하기도 하고 활터가 공유지다 보니까는 일본 애들이 강제 매입해서 그거를 그 판매하는 이런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활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떤 그 당시 모습을 민간 사정의 모습을 현재까지 잘 이어지고 와갖고 지금은 현재 약 384개의 활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사정 문화라고 하셨는데 활터랑 같은 말인가요? 예, 활터고 같은 말이죠. 활터에는 항상 그 옛날 분들은 이게 정자를 지어갖고 거기서 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정 그 정자가 있어갖고 그걸 갖다가 쏠사자에 집정자 써서 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구나. 그 사정의 이름을 이제 그 무슨 황학정, 천양정, 덕유정 이런 식으로다가 그 편액을 걸어서 활터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그 활터라는 게 사정 문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패망 이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우리 궁술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궁 이 선조들의 활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지 또 원형을 제대로 잇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활터가 384개 중에서 100년 이상 된 활터가 아직 50개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역사를. 100년이 넘는 활터. 100년 넘는 활터가 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활터가 어려운 그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 사정에서 그 전통 활쏘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왔고 현재까지 1900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러니까는 1900년대 이후의 활터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스포츠 형태로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 갑오 개혁 이후로 무가가 폐지되면서 네. 조금 수축된 건 맞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궁도의 역사, 이 전통을 조명하는 데도 관심이 크신 것 같은데 책도 쓰셨다고요? 제가 이제 87년대에 활을 처음 잡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쏘기 시작한 거는 이제 97년인데 그때부터 10년 동안 활쏘기를 수련하면서 느낀 내 감정들을 글로써 메모를 했는데 수련기를 산문집을 하나 냈고요. 그다음에 활쏘기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다양한 논문을 한 20여 편 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옛 활터를 찾아서 문헌에 따라 있는 활터를 찾아서 정리한 보고서를 형태로다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또 예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사극에서 활에 대한 묘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활쏘기 드라마 보면은 고증 없이 그냥 양궁처럼 쏘는 모습이 많아갖고 네. 논쟁도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활 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논쟁하면서 좀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가 특히 있었죠. 영화 네. 최증병기 활이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한국의 활쏘기를 아주 잘 보여줬어요. 네. 잘 보여줘갖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우리 한국의 활쏘기가 잘 인식되도록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활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고 또 배워보겠다는 마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최종병기 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 활쏘기가 우리 전통적인 활쏘기와 똑같습니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 모습을, 그래요? 우리 활쏘기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갖고 네. 집중하는 모습이라든가 활 쏘는 궁사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봅니다. 아니 예. 제가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가 주인공이 이렇게 활을 쏘고 당기고 비틀더라고요. 예. 근데 양궁할 때 이렇게 비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예. 국궁에서는 이렇게 해서 비트는 문화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활을 쪼은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쫀다. 예를 들자면 쉽게 표현하면 빨래를 짜듯이 네. 활을 잡은 손하고 화살을 잡은 손을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화살이 활에 그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죠. 어떠한 형태가 되든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어떤 그 가속력을 주게 되지. 약간의 회전을 주니까요. 굉장히 강하고 우리 사법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렇구나. 네. 이 워낙에 전문가로서의 포스가 강해가지고 궁도에 외길을 걸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이렇게 국궁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대표님? 그 공기업에서 그 정년 퇴직을 했고요. 네. 공기업에 다닐 때 이제 회사에서 그 한 분이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이제 활쏘기를 그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그 활쏘기를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전율이 느끼는 그 강한 감정이 와갖고 그래요? 예, 저게 우리 문화구나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활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활을 한번 빠지면은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매력이 뭐예요? 그 매력 좀 알려주세요. 일단 나를 보는 거죠. 나를 활쏘기가 앞선하고 뒷선, 앞선은 활을 잡아야 되고 뒷선은 활을 당겨야 되고 하니까는 이게 밀고 당기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신체적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활쏘기가 가만히 서 있는 관역을 향해서 활 쏠 때 그 채공 시간이 2초 정도 되는데요. 그때 공간이 그 화살의 그 관역을 찾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그 저로서는 그 많은 것을 그 생각하고 없애고 생각을 다시 또 하고 그런 사색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죠. 예. 그 내 활에서 이제 화살이 나가는 그 관역까지 가는 시간까지가 그렇죠. 예. 사색의 시간이 된다. 예. 그 2초밖에 안 됩니다. 그게. 2초. 예. 그러면 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겠네요. 그분들은 4초 정도 걸리겠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예.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러한 화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죠. 화살이 그 채공하는 시간을 즐기는 거죠. 예. 그렇구나.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국궁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그 전국적으로 활터는 380곳이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인들이 그 활쏘기에 대해서 접하실 기회는 대부분 언론인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아하. 작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380여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활터. 네, 활터라고 하고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활터가 전국에 380곳이나 있습니다. 예. 부산에는 몇 개? 부산에는 4곳이 있고요. 예. 네. 그러면 부산에서는 이 국궁을 하는 인구 수는 얼마나 돼요? 약 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400명. 예. 대략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아무래도 그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제일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예, 40대에서 지금. 예. 50대. 그렇군요. 부산 활터가 4곳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서구 대신동에 구덕정이라고 하는 활터가 있고요. 사상구 삼낙동 그 낙동강 공원에 그 낙동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 광안동 황령산 그 아래 그 금년산 아래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운동 월드컵 경기장이 열렸던 월드컵이 열렸던 종합운동 옆에 그 사직정이라는 활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가장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10대 뭐 어린 친구들 청소년부터 해서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요, 10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네. 그 활쏘기를 어느 정도 하다가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하니까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10대도 있습니다. 10대도 있고 20대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90대까지 존재를 합니다. 90대 어르신도 이게 활쏘기가 가능해요. 그분들도 활을 워낙 오랫동안 쏘신 분이니까 활 쏘기는 점점 약해질지언정 활 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시니까 저희들 젊은 사람들하고 해도 어떤 때는 그분들이 더 실력이 더 나을 때도 있죠. 예. 확실히 그 경력 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 되다 예. 보니까 활쏘기라는 게 네. 근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운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쏠수록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센 청소년보다 더 70대, 80대 어르신이 더 잘 쏘는 경우도 있구나. 있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또 일본의 경우는 궁도 인구의 70%가 중고생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국궁도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 경우는 사실 활 쏘는 인구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도 국궁이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 학교 체육으로 다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활쏘기를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네. 학교 체육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활 쏘는 분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활 쏘기가 좋은 거는 네. 관역을 맞추는 재미하고 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호연지기. 익히면서 성취욕, 관역을 맞출 때마다 성취욕을 할 수 있고 활쏘기 예법을 찾아가는 어떤 자기 절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접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국궁을 좀 쉽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또 활을 쏘고 싶다, 또 궁술의 매력을 좀 느껴보고 싶다는 분들은 어떻게 입문할 수 있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대한궁도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전국에 있는 활동 목록이 있어요. 약 380개가요. 전화번호도 다 있거든요. 네. 그곳을 찾아가시면은 그쪽에 활터에서 안내를 하실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화하고 찾아만 가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활을 사는 게 아니고 네. 활터에 가서 거기에 비치되는 활로다가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체험부터. 예. 그렇군요. 또 예절, 수양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귀족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또 우리 활하면 물소뿔로 만든 각궁이 떠오르는데 이게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전통활은 약 70만 원 정도고요. 전통활은 굉장히 수공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네. 시간도 걸리고 해서 비싼데 우리 보고평이 있어요. 첨단 소재하고 사용하는 보고평은 한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미를 즐기는 장비로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요. 특히 보고평 계량공은 활을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하면은 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담 가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처음 갔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활로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예. 내가 예. 취미로 하겠다고 하면 예.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처음부터 구매하면 된다. 활을 구입하면 안 되죠. 자기에 그렇죠. 맞는 활을 구입해주는 사범이 안내를 해갖고 그래요? 자기한테 맞는 활을 권고할 때까지 사면 안 되죠. 예. 대표님은 이제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제 국궁을 하셨으니까 어떤 활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87년도부터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에 한 10년 동안 선수로 출전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각궁을 전통 각궁을 오랫동안 썼는데 부산에 와서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각궁을 쓰지는 못하고 주로 계량궁을 갖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궁으로 예. 연습하고 계시다. 근데 대표님 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무기로 태어난 거잖아요. 위험하진 않겠습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석궁하고 다르고요. 이게 장비는 스포츠 도구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무기에 분리가 돼 있지 않고요. 이 활은 일반 네. 항공은 우편으로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 갈 때도 이 활을 소지하고 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 화살을 보면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무가 갑오개혁 이전에는 게 뾰족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둥글게 해놨어요. 이게 살상용이 아니다 보니까 화살 쪽을 둥글게 개량돼서 나옵니다. 아니 예. 둥글면 그 관역에 안 꽂히잖아요. 관역에 꽂히면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뽑아내기 힘드니까요. 네. 그것도 관역을 굉장히 고무판으로 해갖고 막고 고무판. 튕겨 나오게 해놨습니다. 예. 튕겨 나오면 그 소리를 듣고 1점을 주는 거군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대회할 때는 그 옆에 그 관역이 화살이 관역에 맞았다라는 거 알려주는 고전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관역 심판이 있지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국궁도 태권도나 검도, 유도처럼 승단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승단 제도는 이제 1969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활 쏘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45발을 쏴갖고 24발을 맞추면 초단이고요. 네. 39발을 맞추면 9단이에요. 이런 단마다 화살 관역에 맞추는 관중수에 따라서 이제 단수가 더해지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3단을 지난 98년도에 취득하고 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왜 더 안 올리십니까? 이걸 하려면은
활쏘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하고 저는 활터를 찾아가는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단의 예. 소유자십니다. 이 시위를 당길 때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거리를 나가는 게 아니라 100m 넘게 나가야 되잖아요. 활이. 예. 그럼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 근력적으로도 괜찮으신가요? 나이가 더 드신 분들도? 다 맞죠. 사람한테 맞는 활을 쏘기 때문에 특히 그 활의 세기가 다 모두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맞는 활의 세기를 주고 장년한테 맞는 활세기, 노년한테 맞는 활세기가 다 활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깨, 팔꿈치 이런 데 무리가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욕심을 내갖고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활의 세기를 한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게 어깨가 아프고 그럴 것 팔꿈치가 같아요. 아픈데 네. 그거 이제 활터에서 지도하는 사범에 따라서 이제 활을 약하게 공고를 해주면 그걸 쓰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활쏘기 하면 대부분 남성들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 들었거든요. 여성들도 많이 하십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속해 있는 활터에도 네.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그래요? 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활의 민족이라는 자부심, TV 화면 속 양궁 경기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궁도처럼 국궁을 학교 체육 또 생활 스포츠 육성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궁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좀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글쎄요, 이게 가장 한국적인 문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 활쏘기이고요. 2020년대에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소중한 문화 요소를 국민들이 많이 즐기려면은 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활 쏘는 공간, 활터를 좀 더 조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언론의 관심이죠. 언론에 노출이 돼야지 국민들이 저게 우리 문화가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지. 이걸 숨겨놓으면 국민들이 모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언론 노출과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노출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지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국궁에 대해서 오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활과 활쏘기에 큰 애정을 쏟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마음은 더 큽니다. 끝으로 궁도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활터에서 활쏘기를 즐기면서 글도 좀 많이 쓸 거고요. 특히 국궁신문이 전통 활쏘기의 모든 자료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콘텐츠가 정착되어 우리 국민들이 활쏘기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짧게 말씀 나눴지만 우리 활의 매력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하면 양궁보다 우리 전통 활인 국궁을 먼저 떠올리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매거진 초대석 국궁신문 이건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